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 수사팀을 이끄는 고발 사주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을 시도한 정황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발 사주 2020년 4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던 뉴스타파 기자와 검언 유착 사건을 최초로 보도했던 MBC 기자, 그리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서 불리한 이야기들을 하거나 또는 검찰개혁을 주장하던 범여권 인사들에 대해서 윤석열을 지키는과 동시에 검찰개혁을 무마시키고 궁극적으로 이를 위해서 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후보를 비롯해서 당시 입후보했던 범여권 인사들에 대해서 고발을 해달라 검찰이 국민의힘의 전신이던 미래통합당에 부탁을 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총선 당시에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 씨가 해당 고발장의 존재를 뉴스버스라고 하는 언론을 통해서 폭로를 하면서 이게 불거졌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고발 사주의 핵심 관계자들, 당시 윤석열의 눈과 귀 역할을 했던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실 차원에서 고발장을 만들고, 그리고 손준성이 이를 당시 미래통합당에 사주하기 위해서 총선에 후보자로 나왔던 검찰 출신의 현 국민의힘 의원 김웅에게 전달을 했던 거라 이들이 공모자로 특정이 되었죠. 그래서 공수처가 지난해 5월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요. 김웅 의원은 당시 의원직이 아닌 후보자 신분이었다라는 이유로 기소 의견으로 어쨌든 검찰에 이첩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수사팀이 죄다 윤석열 사람으로 재편이 됐고요. 재편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고발장 전달 과정에서 제3자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유만으로 김웅이 단순 전달자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라면서 불기소 처분을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검찰에서 제3자가 있을 것으로 특정했던 이유가 뭐였냐? 바로 검찰의 고발 사주 사건 1차 수사 과정에서 제보자인 조성은 씨의 휴대폰 포렌식을 맡았던 수사관 A씨를 면담해서 나왔던 내용을 토대로 한 보고서였어요. 보고서는 이제 문담 형태로 진행된 면담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A4 용지 3장 분량의 문서였는데요. 그 중에 불기소 처분의 가장 핵심이 된 문답은 2가지였죠. 첫 번째는 제보자인 조성은 씨 휴대폰 텔레그램에서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문구가 적힌 고발장과 그 사진 파일들이 손준성 검사에게서 김웅을 거쳐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고려 가능한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수사관 A씨는 4가지의 경우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손준성이 보낸 것을 김웅이 받아 조성은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 두 번째, 손준성이 제3자에게 보내고 그 3자가 김웅을 거쳐 조성은 씨에게 전달했을 가능성. 세 번째, 제3자가 손준성 그리고 김웅을 거쳐 조성은 씨에게 전달했을 가능성. 네 번째, 제3자가 손준성에게 전달을 하고 손준성은 또 다른 3자를 거쳐 김웅에게, 그리고 김웅이 조성은 씨에게 최종적으로 전달했을 가능성. 이렇게 4가지의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죠. 다만 최초의 작성 및 전달자가 제3자일 경우에는 텔레그램의 기능상 최초 전달자의 이름이 적힌, 그러니까 손준성 보냄이라는 것이 성립되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2번째 핵심 문답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온 거죠. 3번째, 4번째의 경우처럼 손준성이 최초 전달자가 아닐 수도 있느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수사관 A씨는 뭐라고 답하냐? 손준성 검사가 전달받은 자료를 저장한 뒤에 본인이 보냈다면 최초 전달자가 아니라 손준성 보냄으로 기록되었을 수 있으니 충분히 최초 전달자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최초 전송자라고 해도 직접 그 파일을 작성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면담 내용은 당시 배석했던 또 다른 수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를 당시 면담을 주도했던 이희동 부장검사가 날인을 해서 김웅 의원의 불기소 주요 사유로 채택이 된 거죠. 참고로 이 면담 내용은 김웅 의원에게만 유리한 게 아니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에게도 유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달 초에 진행되었던 손준성 재판 과정에서 손준성 검사 측이 이희동 부장검사와 면담을 했던 수사관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게 만든 것이죠. 문제는 이 재판 과정에서 수사관 A씨가 폭로를 한 거예요. 수사관 A씨는 내가 답하지 않은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지 않습니까? 최초 전송자가 손준성 검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희동 부장검사가 제 마음대로 누군가와 나눈 이야기를 보고서로 담은 것 같다, 자신은 면담 과정에서 그렇게 답한 적이 결코 없다라고 폭로를 한 거죠. 즉 김웅과 손준성에 대한 혐의를 털어내주고자
현재 고발 사주를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에서 면담자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지어내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이러한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던 겁니다. 참고로 폭로가 있기 전 두 가지의 지적들이 이미 있어 왔기 때문에 이 수사관 A씨의 폭로에 힘을 실어주고 있죠. 하나는 수사관 A씨를 면담하고 나서 고작 한 달 만에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도 않고요. 급하게 김웅을 불기소했다라는 점이에요. 이에 대해서 이 법조계에서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검찰이 성급했다라는 반응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적되었던 게 뭐였냐면 김웅에 대한 불기소 여부가 손준성 검사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두고 봤을 때 검찰이 이 제19 감싸기의 일환으로 제대로 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보고서를 명분 삼았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수사팀을 이끄는 이희동 부장검사의 이해 충돌 문제였어요. 자,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 때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하려고 하자 이들만큼은 꼭 좀 대검에 남겨달라라고 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매달리듯이 부탁했던 검사 6명이 있었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희동 부장검사였던 만큼 윤석열 사단의 핵심 멤버로 알려져 있는 검사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희동 검사는 고발 사주 수사만이 아니라 서해피살 공무원 월북 관련 수사도 맡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수사를 뭉개야 되거나 또는 전 정부를 겨냥한 보복 수사의 핵심이 되는 사건을 맡고 있어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칼잡이로 주목을 받는 검사죠. 수사팀이 재편되면서 새롭게 부임한 이희동 부장검사의 그 역할이 매우 분명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수사관 A씨와의 면담을 했던 것이 다름 아닌 이희동 부장검사였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검찰이 진실을 덮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한 사실은 수사관 A씨의 폭로에서만 그치했던 것이 아니었죠. 지난달 19일 고발 사주 5차 공판 과정에서 뉴스버스의 단독 보도가 있었던 2021년 9월 2일 날, 그날 밤 8시 16분부터 8시 45분까지 불과 13일 전에 대검이 장비 개선 차원에서 25대의 컴퓨터를 모두 교체한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컴퓨터를 검사들이 그 당일날 야근까지 하면서 포맷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증거인멸 정황도 드러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정치에 중립적이어야 할 검찰 조직이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위해서 물밑에서 도와왔고 공정과 법치를 실현하는 공공기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진실을 덮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하는 일들까지 벌이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예상해왔던 검찰 공화국의 모습 그대로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으로서의 분수도 모르고 시민들을 협박하거나 정치에 개입하고 검찰이 자신들의 무소불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보수 정치 세력과 언론들하고의 결탁을 하는 것, 시민들의 공정한 감시와 통제를 벗어난 검찰이 있는 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는 정착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건재하는 한 이러한 검찰의 불법 행위는 계속될 겁니다. 모든 식물의 제왕 산삼, 산양산삼으로 왔습니다. 지리산에서 왔습니다. 7년을 기다렸습니다.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양산삼 순백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았습니다. 아무도 상상 못한 조건, 홍삼 값에 산양산삼을 드립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문의전화 1666-1089. 자, 큰 돈을 써서 천종 산삼을 먹을 거냐 아니면 홍삼 가격에 산양 산삼을 먹을 거냐, 여러분들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이게 천종 산삼의 버금가는 7년근 산양 산삼을 뿌리와 잎 열매 한 뿌리를 통째로 수출한 100% 액기스 제품 탄삼 순백입니다. 그리고 이미 3천여 건에 이르는 온라인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으로 증명된 제품이라는 것도 매번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일단 마시고 시작할게요. 네,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일회용 병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드시기가 굉장히 간단하고요. 지금 현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 박스에 30병이 든 제품을 1+1 한 박스를 더 드리고 있기 때문에 총 60병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리산 7년근 원료삼의 가격이 희소성 때문에 껑충 뛰었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삼 순백은 1월 1일부터 기존 가격에서 단돈 10,000원만 올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월달 설날 특별 이벤트로 사은품이 새롭게 바뀌었어요. 자, 산삼 향이 그윽한 산삼떡 3종 세트. 보시면 뭐 가래떡, 연잎떡, 오미자떡 이렇게 3종 세트입니다. 이게 먹어보니까 이 안에 앙금이 되게 적당히 달콤한 데다가 속 안에 이렇게 보시면 초록 색깔 보이시죠? 안에 견과류도 씹힙니다. 겉에는 지금 이렇게 아주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각각 이 가래떡에는 고구마, 이게 노란색이죠. 고구마 앙금이 들어있고
뭐 여기 연잎떡하고 오미자떡에는 통팥 앙금 그리고 이제 백성앙금 이렇게 다르게 다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 골라 먹는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또 위생적입니다. 또 이렇게 함께 드실 수 있는 사은품 정말 알차게 지금 산산순백이 준비를 해놨는데 구입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전화번호 1666-1080으로 전화를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더보기란에 구매 링크로 들어가시면 구입이 또 가능하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새롭게 맞이한 해에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소중한 분들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선물을 해주실 수 있는 정말 특별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